네, 초대 대통령 회고 이승만 편. 지난번 예고를 해 드렸죠. 예.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업적 중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한미동맹을 네. 이제 끌어낸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한미동맹의 혜택을 지금까지 지금 받고 있으면서도 그 뿌리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한미동맹은 결국은 미국의 가치, 미국이라는 나라의 진면목 이런 것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는 그 차원의 문제인데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란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된 그 시기가 190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그 석방이 돼서 밀사로 선정이 돼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루즈벨트 대통령도 만나고 했던 1905년부터였습니다. 시오더 루즈벨트. 시오더 루즈벨트. 물론 뭐 밀사 역할은 뭐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그 학사를 하셨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고 프린스턴에서 이제 박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그 정치 그리고 국제법 그리고 경제 거기다가 서양을 알면 알수록 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지금 김철원 교수의 연구에 하면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계속 신학 공부까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 한국인 1호 졸업생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렇게 역사를 좀 새로 써야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손을 잡아서 미국과 더불어서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눈을 뜬 게 아마 1905년에서 1910년 요 사이였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 이승만 그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계신 기간이 5년 4개월인데 미국에서 수학한 기간이 똑같이 5년 4개월이더라고요. 그 우연의 일치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하고 뭔가 그 도원 결의를 해야 되는 관계다라고 그 생각을 결정을 한 그 시기는 사실상 미국은 그 시절의 미국은 지금과 같은 세계 패권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단지 떠오르는 나라. 하지만 아직도 군사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서양 열강에 비해서 많이 뒤지는 나라. 그러니까 1910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학자들이 분류하는 기준 보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세계 제1의 패권을 넘겨받는 게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 그 막 여명기였죠. 직전.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때만 해도 미국 군의 수준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럽 전선에 가가지고 프랑스군 지휘관의 그 지휘를 받아서 싸울 정도로 뭐 이랬고 실질적으로 세계 패권이 명실상부하게 넘어온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가치에 눈을 떴느냐. 그걸 제가 잠깐 다른 분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국사편찬위원장을 유영익 교수 하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재밌는 글을 남기셨어요. 그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이건 참 뭐라 그럴까 대단히 그 객관적 기준이 없는 얘기지만 우리 한반도에 사셨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5천년 역사에. 근데 유영익 교수 말씀은 우리나라에 사셨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누가 머리가 좋았느냐. 유 교수님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뽑았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머리 좋아. 또 아까 지금 김용산 기자 말씀대로 뭐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박사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 그 1910년
프린스턴에 박사 받을 때 주임 교수가 우드로 윌슨인데 나중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되죠. 우드로 윌슨의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셋째 딸이 캐시인데 사위를 삼으려고 그래요. 사위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서울에서 결혼했던 박 씨와의 사이에 애가 있었고 뭐 애가 죽었지만은 이제 그런 등등을 뭐 성사는 안 됐지만 유엔 교수 말씀 좀 더 옮기면 그분은 2등까지 뽑았어요. 2등이 누구냐면 신라시대 최치원. 당나라에 유학 가서 황소의 날을 경문으로 진압한 그 최치원이가 2등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 말씀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리가 대단히 좋은 분 중에 한 분인 건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몇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한다는 거는 이거는 미국 사람도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이제 그 박사 논문이 뉴트리티 중립주의 witnessed by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입증된 중립주의라고 미국의 얘기를 쓰셨어요. 되게 유학생들이 가면 그 나라 얘기 잘못 자기 나라 뭐 얘기 갖다가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논문이 수없이 인용이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프린스턴 박사학위 논문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그 단행본으로 내주는 경우는 아주 최우수 논문이 아니면은 그 내주질 않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박사학위 논문을 선정해서 책으로 내줄 정도였다. 그리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논문을 쓸 때 자기 제자인 이승만의 그 논문을 인용해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박사가 우수했냐면요. 그 세월이 지나서 한 20년, 30년 후에 제임스 포레스텔이라는 사람이 미 초대 국방장관이 됩니다. 제임스 포레스텔이 세크리티 네이비 해군 장관을 하다가 47년에 전쟁성이 국방성으로 바뀌면서 초대 국방장관이 이제 제임스 포레스텔이라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프린스턴의 천재였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보냐면 이승만 이후 최고의 천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전에 최고천이 이승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에 같이 그렇게 오래전에 일찍 깨달았느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세브란스라는 분인데요. 이 세브란스라는 분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냥 병원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는 그분이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분인데요. 사실 이분이 록펠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록펠러하고 같이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창업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재무장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끝발 좋은 그 CFO기도 했고, 그러니까 록펠러와 함께 아주 세계적인 석유회사인 그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창업자다. 이분이 이제 본인이 돈을 이제 뭐 엄청나게 벌으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이제 선교사들을 후원했는데요. 그 중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아니 한국에 파송된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그 밀사 역할을 하러 건너갈 때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나 이런 분들로부터 추천장을 19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뭐 누구 맞아요. 미국의 명망 높은 그런 미국을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 정도 되시는 분이죠. 이분들에게 지금 그 이 소개장을 가지고 하는 이승만이라는 청년은 그야말로 정말 전도 유망한 청년이고 앞으로 미국에서 밀사 역할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하는데 이 그 사람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좀 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19명에게 추천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추천장의 한 분이 세브란스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대학의 그 세브란스죠. 그분이 이제 본인이 돈을 그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에 와 있는 그 저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이 없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을 그 구하려면 병원이 좀 있어야 됩니다. 병원 질 돈을 좀 기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세브란스가
병원을 기부를 해서 진 병원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바로 지금 이제 예. 연세대학자리 아니고 그 병원은 예. 서울역 건너편에 예. 있었고, 참고로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예. 그 오하이오지 클리브랜드에 가면 그분이 클리브랜드 사람인데 예. 그 클리브랜드 교향악단이 세계적 교향악단인데 그 클리브랜드에는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 홀 네. 거기 가면은 그 쭉 그 루이 세브란스에 대한 경력이 나와 예.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에 세브란스 병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연히 거기 갔다가 지 아버님이 그 의사셨는데 세브란스 출신이시거든요. 아, 그 예. 이제 은혜를 입은 셈인데 예. 거기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아, 그분이 그분인 줄은. 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계속 가십시오. 예. 예. 그래서 세브란스라는 분이 한국의 이 세브란스 병원을 지는 돈만 그 기부한 게 아니고요. 예. 매년 운영비까지. 그다음에 병원만 지면 뭐 합니까? 의사를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를 길러야 되는데 그 의사를 기를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자기 주치의에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병원은 내가 절았는데 이 의사를 기르는 인력이 없으니 당신이 좀 봉사를 좀 해줘야 되겠어. 그날부로 이분이 또 주치의가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세브란스에서 이 그 후진 양성을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민 보건 부분 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선진국에 올랐죠. 최고죠, 최고. 예. 그 기반을 만들어 주신 분이 세브란스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세브란스에게 추천장을 가져가서 실은 이만저만해서 그 제가 이승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브란스가 그 추천장을 보고 필요한 사람 누구를 만나게 해줄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미 국무장관 그래서 세브란스의 친구가 국무장관이었습니다. 헤이 국무장관이라고요. 그래서 그 국무장관하고 면담도 해주고 뭐 이런 그 일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본인이 한국으로 파송을 했던 그 선교사들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게일 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세브란스하고 이승만하고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미국 전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지금 한국에 그 선교사들이 필요한데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돈을 좀 모금을 하자. 그래서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 전역을 같이 여행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밤마다 세브란스라는 분이 이승만에게 이 소위 말하는 문명사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아마 세브란스가 이제 석유 회사 CEO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아마 뭐 훤히 알고 있었겠죠. 그 당시 그 인류 문명은 석탄 문명이었습니다. 뭐 바다를 떠다니는 배들은 다 석탄을 떼고 그런데 이게 조만간에 석유 문명으로 바뀐다. 석유 문명으로 바뀌면 그 당시에 석유가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된다. 그래서 이 미국의 힘이 태평양을 다 이제 그 휘어잡을 거고 미국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 식민지가 되어 있는 나라들을 전부 독립을 시켜서 그 나라들하고 미국이 통상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꿈이다. 너희들 지금 미국 일본으로부터 식민지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친구다.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 독립시켜 주셔 해봐야 이거 얘기가 안 통한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전략과 일본은 어떻게든지 어느 나라를 침략을 해서 식민지로 만들어서 배타적인 독점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평양에 있는 이런 이권을 두고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때 미국의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너희 나라는 독립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나라들을 지원해주는 후원해주는 미국 내에 후원 세력을 길러라. 이게 이제 세브란스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알려준 문명사의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서부터 기독교인 친한회라든지 한미 뭐 우호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세브란스라는 분으로부터 그 유망한 분들을 소개를 받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친한회, 기독교인 중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한미 우호 협회, 그래가지고 한국을 뭐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독립 좀 시켜주시오 라는 운동을 그때서부터 벌이기 시작.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론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 조금 덧붙이면은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한 그 국제부 학자로 알려지니까 예. 얼마나 많은 미국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했겠습니까? 예.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다 거절한 이유가 자기는 내 나라를 찾아야 된다. 예. 조선을. 예. 그래가지고 그럼 조선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이제 김영삼 기자 말씀한 이제 세브란스가 가리킨 그런 예. 방법과 더불어서 예. 이승만은 어디에 눈을 떴냐면 신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지만 예. 미국과 한국을 가장 가깝게 묶는 민간 외교의 길은 바로 기독교를 널리 전파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네. 기독교 국가니까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이승만의 천재성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성경이 구약 신약해서 그 상구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 아니에요? 예. 이걸 다 외시는 분이라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거는 그냥 머리 좋아가지고는 잘 안 되는 일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교수 자리를 거절하고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자 사기는 받지 않으시고 예. 뭐 간증이라든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 모금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 그 이제 훗날 하와이 학교도 세우고 예. 뭐 한인들 돕고 그런 외교 방법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착안한 것은 기독교를 통한 그 미국 또 그렇습니다. 외국과의 연대, 예. 연대감 예. 이것은 굉장히 탁월한 착상을 하신 거죠. 예. 아마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게 예. 저는 범상치 않은 그렇습니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와서 YMCA에서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총무하셨죠. 총무. 예, 네. 일본의 그 뭐 탄압이 우려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미국으로 가서 이제 망명생활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와이에 가서 제일 먼저 집필한 책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입니다. 아, 예.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다가 우리 좀 독립시켜 주시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그 당시는 그 가장 그 중요한 우방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쟤네들이 우리 핍박하고 있습니다. 독립시켜 주시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교회 핍박을 통해서 뭐라고 그 방법론을 만들어냈느냐. 미국 기독교인 여러분, 한국인들도 지금 미국과 같이 이런 청교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당시도 이제 기독교들이 상당히 그 많이 전파가 되고 이랬었는데 일본은 저거 귀신의 나라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귀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좀 탄압하고 있습니다. 저 귀신들의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를 막아주세요. 예. 막아주시면 우리는 여러분들과 같이 청교도의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한국의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잡신을 믿지 않습니까? 만개도 낳죠. 일본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구의 기독교인이 1%가 안 되잖아요. 1%가.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외교 독립론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여간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가치에 눈을 뜨고 그 미국 사람들의 심성에 어필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주류 세력에 다가가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 요까지 좀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예. 외교 독립론 네. 계속하도록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